자, 오늘은 매주 토요일 날 책을 가지고 하는 날이죠. 자, 이 서로와 모두를 위해라는 그런 책 제목인데요. 모든 형제들이라는 교황님의 그 회칙, 그것을 풀이한 그런 책이죠. 네,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마 별로 어려운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것이고요. 또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가, 이런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분량의 내용 중에 두 가지만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로와 모두를 위해, 이런 모든 형제애라는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그런 회칙의 내용대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소주제로 다 다루고 있는데, 네, 오늘 분량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두 가지 소재만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생태적 회심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 가지만 가지고도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몇 가지 키포인트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2015년에 생태 회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칙을 반포를 하셨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아무도 모르세요. 네, 2015년이니까 한참 전의 일이니까 다 잊으셨나요? 네, 그때 생태 회칙으로서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 회칙에 우리 지구의 어떤 생태적인 위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부터 해가지고 원인에 대한 것, 또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대책,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생태 회칙입니다. 정말 이 우리에게 닥친 이런 환경 문제,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위기 문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네, 이 회칙은 지구 생태계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 우리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 첫 번째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하고, 세 번째는 교육의 과정이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미받으소서에서 이 생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생태학, 이러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적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태적 회심. 자, 이 자연 환경이 파괴돼 가고 있고, 점점 이 생태계가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냥 회심이 아니라 생태적 회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이런 생태적 회심을 하도록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작년에 찬미 받으소서의 후속이 나왔어요. 제목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것은 찬미 받으소서는 첫 번째 거고, 그 두 번째 후속으로 나온 게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나온 건데요, 둘 다 이 생태적 회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생태적인 회심을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세 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는 뭐냐?
우선 이 지구는 인간의 집이 아니고 이 집은 공동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우리의 공동의 집이다. 자, 이 공동의 집이라는 말에 많은 것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인간만을 위한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 인간이 사는 곳, 인간이 이 지구를 다 지배하고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인간 중심의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지금까지 이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파괴를 해왔습니다. 왜? 인간이 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 뭐든지 다 소유를 많이 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연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요. 목욕탕의 한쪽에는 40도라고 되어 있어요. 40도. 그 옆에 탕은 41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0도로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뜨거울까 봐서. 40도로 들어갔는데 뜨겁더라고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러면 41도가 옆에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41도로 옮겼어요. 옮겨서 들어가려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만 집어넣고 이 온몸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제가 그거를 체험하면서 1도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도의 차이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지구가 만약에 1도가 더워진다, 지금 살고 있는 데서 1도가 더 더워진다, 그러면 인간이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올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지금 계속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 내지는 기후 위기가 지금 위기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인간만의 지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공동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니까 그냥 공동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공동의 집은 그게 의미가 아니라 인간만의 지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지구라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 인간만 있습니까? 아니죠. 뭐도 있어요.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많잖아요. 자, 이런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인간을 포함해서 다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과 함께 사는 장소가 바로 지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지구를 인간의 터전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배한 결과는 엄청나게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오염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생태적인 회심을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의 첫 번째는 이 지구는 인간의 장소가 아니라 공동의 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곳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집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뭐를 영어로 표현하면 구별이 돼요.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그냥 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두 가지 경우가 됩니다. 하나는 house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home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집을 대체로 house로 많이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house는 집 한 채, 집 두 채, 집 세 채. 그러면 이것이 상업적인 그러한 용도의 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집이라는 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상업화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참 부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한 인간이 그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든지 삶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자라고 얘기하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자, 근데 그 사람의 집은 하우스 말고도 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우스로만 그 사람을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우스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인간은 그 하우스가 아니라 또 하나의 뭐죠? 홈으로 그 한 인간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의 것, 즉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 돌보는 어떤 관계성, 관계를 맺는 곳이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관계성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관계성을 가지고 식구들끼리의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조부모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집입니다. 이게 홈이에요, 홈. 그런데 우리는 공동의 집을 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우스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뭐 사고 팔고 하는 거, 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차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사람을 가려내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생태적 회심에서 이 공동의 집이라고 얘기한 것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깊은 의미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우리가 집, 홈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돌보는 곳입니다. 돌봐줘야 돼요, 집은. 그래서 이 돌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은 이것은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것 또는 처방을 해주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치유까지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치유가 일어난 돌봄이 가능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구는 공동의 집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봄, 그것은 곧 온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 장소가 바로 공동의 집, 지구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생태적인 회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회심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러한 데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사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즉 하느님이 원래 만들어 주셨던 그런 상태로, 창조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것이 생태적인 회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이 책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른 거 존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고요.
네, 오늘 특별히 생태적 회심, 이 처음에 반포되었던 2015년에 반포된 교정의 회칙 뭐죠? 찬미 받으소서. 작년에 반포된 교정의 회칙, 생태 회칙이 두 번째 나온 게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네, 그렇게 네, 두 가지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네, 찬미 받으소서. 후속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이 두 가지가 공통으로 생태적 회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 삶에서 정말 집에서부터 우선 이 변화가 된다는 건 지구 공동체도 공동의 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여러분 일상 안에서 이런 생태적 회심과 함께 우리가 지구를 보존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